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뿌세TV의 허윤석 변호사입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상속세 신고를 실제로 하셨던 분들한테 받았던 질문을 좀 이렇게 추려가지고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상속세 조사 받으시거나 상속세 신고하신 분들은 요거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오늘 마지막 편 촬영하는데요. 자주 뵙네요. 첫째 질문이 상속 재산이 적으면 세무조사를 받지 않나요? 요거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속세와 증여세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결정 세목이다 보니까 조사관들이 꼼꼼히 하나를 다 보거든요. 네. 그랬을 때 저희 전산에 떠 있는 자료랑 신고서 내용을 봤을 때 10억 미만 거라고 해도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 조사가 선정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10억짜리 상속세 신고서였는데 어쩌다가 제 손에 들어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전산이랑 봤는데 이제 아까도 말했던 예금도 확 줄어있고 뭐 보험금 자료는 많고 또 일부 몇 년 전에 처분된 재산 내역도 저희 전산엔 다 뜨거든요. 근데 신고서는 너무 엉망으로 신고가 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딱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세무사가 상속세 재산이 적으니까 그냥 신고팀에서 대충 끝나겠지. 근데 전산은 그 내역이 하나하나 다 뜨기 때문에 그 경우 제가 이제 조사로 돌렸고 거기서 추징된 세액만 거의 4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막 금액이 적다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거 조사관이 하나하나 다 보는구나. 네. 그러니까 좀 보수적인 잘하는 세무사를 만나서 신고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시네요. 그러면 이제 상속세 실제로 이제 조사를 할 때 이거를 많이 물어보세요. 계좌에 인출 내역이 있으면 이걸로 증여를 과세하냐.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피상속인이 상속인들한테 뭐 1년에 한 달에 한 번씩 뭐 300만 원씩 계속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뭐 증여세로 무조건 과세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계좌에서 그게 보이면 저희는 땡큐. 아싸인가요? 네. 그렇게 만약에 그 이미 장성해서 각자의 생활을 꾸리고 있는데 그렇게 한 달에 뭐 200~300만 원씩 준다 이러면 사실 그 금액이 적더라도 어쨌든 증여세 신고가 안 돼 있다면 그건 증여로 저희가 과세를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 증여가 된다고 봐야죠. 근데 이것도 이제 저희가 그 부모 자식 간에 10년에 5천만 원까지는 저희가 증여세 면제가 되잖아요. 그럼 이것도 이렇게 조사하실 때 이체 내역에 그런 걸 차감을 하셔서 반영을 하시나요? 네, 그거를 반영을 하고 근데 이제 좀 이제 계좌 인출 내역에 대해서 조금 더 말해보면 이제 상속 조사를 하면 요즘은 볼 게 사실 금융 자료밖에 없거든요. 왜냐면은 피상속이 갖고 있던 재산을 이제 신고하는 세무사도 다 알고 있고 근데 모르는 부분이 이제 10년치 계좌 내역인데 중간에 내가 이거를 대체 거래로 이체하거나 수표로 줬다. 이것도 이제 세무 조사관들이 다 추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현금 이체에 대해서는 정말 좀 보수적으로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이제 5천만 원에 살짝 넘어도 그거에 대해서 납부지형 가산세를 매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다 증여로 봐서 결의를 합니다. 상속세 조사를 하면서 이제 증여세 부분이 문제가 되면 그것도 과세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네요. 이제 또 이것도 많이 물어보세요. ATM기, 현금 인출기에서 인출을 일정 금액씩 계속 하면서 이제 돈을 줘요. 그러면 나 이거 이제 계좌 이체 내역이 없으니 안 들키겠지라고 해가지고 이제 막 유튜브나 블로그에도 하루 얼마까지 인출하세요 막 이런 영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ATM으로 인출을 하게 되면 현금으로 나가는 거니까 이게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르잖아요. 맞아요, 저희도 맞아요. 조사관들도 몰라요. 근데 저희가 아는 건 그 인출기의 위치, 어느 지점에 어떤 인출기에서 출금이 됐는지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상속조사할 때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꼭 여쭤봐요. 그래서 그냥 좀 약간 아이스 브레이킹 이런 걸 하면서 얼마나 누워 계셨고 어떻게 돌아가셨고 어떤 병이셨는지 그런 걸 물어보는 게 사실은 마지막 그 1~2년을 이분이 누워 계셨는지 아니면 건강하게 활동을 하다가 돌아가셨는지를 알아야 저희가 그 시기에 있었던 출금이 이게 진짜 그분이 정말 생활을 하시기 위해서 뽑아서 현금을 쓰신 건지 아니면 그 카드를 가지고 자식이나 뭐 자식분들이 이렇게 빼서 현금 인출하셨는지를 판단을 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그 전에 조사했던 사례 중에 아버님은 평창동에 누워 계세요. 근데 현금 인출이 아드님이 무슨 교수님이셨는데 경기도의 무슨 대학교 교수님이셨는데
경기도 무슨 대학교 교내에 있는 ATM에서 하루에도 막 200만 원, 300만 원씩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이게 그 ATM 위치까지 저희가 알고 있다는 걸 모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냐면, 아, 이거 돌아가시는 분이 이미 돌아가시고 없는데 이 현금 뺀 거를 저희가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황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과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평창동에서 거기까지 갔을 가능성은 없나요? 아프셨어요. 많이 아프셔가지고 네. 네, 그 뇌출혈로 이렇게 아. 누워 계셨던 분이셔서 상속세 조사가 진행되면은 무조건 이 상속세가 추징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속세 조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조사 실적에 포함되지 않아서 무혐의여도 되는데 네. 어쩔 수 없이 다 걸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현금, 왜냐면 10년치 계좌에 대해서를 세무사분들도 그 자료를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빼고 싶어서 빼는 게 아니라 10년치가 안 나온다고 하던데요? 이게 상속세 신고를 하게 되면은 은행에 10년치 계좌 내역을 이제 요청을 해서 받잖아요. 보통은 이제 뭐 안심 상속 시스템에서 받는 거랑 다르게 계좌는 또 따로 받아야 되니까. 근데 은행에 가서 그 내역을 달라고 하면은 10년치에 대해서 제가 엑셀로 받을 수가 없어요. 엑셀로 잘 안 주시고 종이를 이만큼 주세요. 그러면 그 종이를 전부 다 봐야 돼요. 10년치를. 그렇다 보니 이제 모르고 이 사람이 하다 보니까 빠뜨리는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 없어진 계좌도 안 나온다던데 맞나요? 없어진 계좌. 계좌가 없어지면 그 자료를 못 받는다고. 해지된 계좌를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해지된 계좌를 못 받으니까 그걸 또 이제 피상속인이 아니라 상속인들이 가서 받아야 되지 저희 대리인들이 가서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저희도 받은 정보로만 신고를 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누락되거나 이런 부분. 그래서 그분들한테 뭐 해지된 게 있나요라고 해도 기억을 못해요. 모르시니까. 네. 근데 이제 국세청 전사는 없어진 계좌의 거래 내역도 다 엑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무조건 어쩔 수 없이 추징이 나올 수밖에 없고, 웬만하면은 세무사한테 최대한 협조를 해서 관련 계좌는 다 주시는 것이 저는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럴 거면 그냥 처음에 이제 만약 상속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국세청에 가가지고 계좌 내역 달라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또 어려운 게 저희도 조사를 착수를 해야만 시스템을 거치고 개인정보 보안이 너무 중요해서 저희도 쉽지 않습니다. 맞아요. 저희도 쉽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가 또 상속세 신고할 때 요즘에 이제 아파트나 이런 거래가 많이 있진 않잖아요. 이런 경우에 기준 시가로 신고를 해도 되는지 이것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거 너무 상황이 다 달라서 어렵지만 저는 신고해도 된다고 봅니다. 저도. 근데 만약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유사매매 사례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기준 시가랑 또 실제 시가랑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아파트는 기준 시가로 신고하는 게 저는 좀 개인적으로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그 경우는 그냥 그 유사매매가 없으면 감정평가를 받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토지나 이렇게 유사매매가 없는 사례가가 없는 경우에는 저는 기준 시가로 많이 신고를 했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국세청에서 기준시가로 신고하더라도 감정평가를 이제 국세청에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신고하고 나서 감정평가를 해서 가액이 올라가서 이제 상속세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지만 이 경우에 또 가산세가 없잖아요. 없어요. 이렇게 많이 있는 걸로.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 게, 이게 기준 시가로 신고를 했을 때 그냥 사실 세법상으로는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사후에 국세청에서 자기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시가를 올려버리기 때문에 이게 예측 가능성이 너무 떨어지고 신고를 대리하는 저희 세무사들 입장에서도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제가 에피소드 하나 알려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기준시가로 신고를 했어요. 기준시가로 신고를 했는데 이제 상속세 조사가 나오기 전에 이분이 갑자기 그거를 판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제 조사 나오는 입장에서 기준 시가로는 뭐 예를 들어서 5억으로 신고했는데 이걸 7억에 팔았으면은 이건 7억짜리 아니냐라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이런 경우에는 추징이 많이 되죠. 제일 쉬운 거. 아싸. 저희가 지금까지 간단하게 상속세에 대해서 오해와 진실을 찍어봤는데요. 지금까지 뿌세TV의 허윤석 세무사였고요. 지금 여기 이인하 세무사님, 이선민 세무사님 모시고 여러분께 도움드리는 내용 전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